나 근데 지금 약간 그거 같잖아. 화상고? 니 화상고 모르니? 장혁이 주인공인. 화상고, 나 지금 화상고 같은데 약간? 미안합니다. 내 생애 첫 데이트 영화였는데, 진짜 그 영화 누가 골랐어? 그 남자랑 결혼한 거 아니지? 그런 영화 고르는 남자랑 결혼하지 마. 어떻게 첫 데이트에서 화상고를 볼 수 있어, 세상에. 김수로 나오고, 세상에. 첫 데이트에서 어떻게 화상고를. 으아, 막 저녁에 뭐 초능력 쓰는 거 있거든. 으아. 으아. 뭐 장풍 나가고. 저는 근데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나는 근데 그런 거 좋아해. 막 초능력자, 막. 내 지금 35년 동안 꾸민 초능력자거든요. 35년 동안 꾸민 초능력자예요.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면 저 초능 좀 주세요. 전 남자친이랑 재결할 생각은 없어요. 없어야지. 원래 약간 뭐 한 번 헤어지고 붙는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 2번, 3번 이상 계속 헤어지고 만나고 이러는 건 분명히 뭔가 안 맞는다는 건 거야, 그치? 근데 안 맞는 거를 억지로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있잖아. 그게 그 노력이 무리가 돼요. 내가 무리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나를 무리하게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진 않잖아. 그러니까 2번, 뭐 3번 막 이렇게 헤어지는 커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4번, 5번이 되면 이제 헤어지자는 말이 습관이 되고 그럼 헤어지자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안 헤어질 거라는 걸 알아. 그래, 우리가 지금 화나가지고 지금 헤어지자고 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어차피 또 이러고 또 화해하겠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진짜 헤어지게 되면 그때 충격을 또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근데 계속 헤어지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거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같은 이유로거나 계속 헤어진다면 그거는 그냥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전 제가 너무 남친한테 의존적인 것 같다 고민이에요. 저도 좀 사귀면 의존을 좀 해요. 저도. 근데 막 기대고 막 자기야 나 돈 없어 막 10,000원만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감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내가 혼자 살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혼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댈 사람이 없잖아. 근데 남자친구 생기면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되죠. 나 이거 자기야 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어떡해 막 이제 이렇게 좀 기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서부터 10개까지 내가 지금 너무 얘한테 의존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으면 안 그러면 되잖아. 내가 이걸 원래 남자친구한테 먼저 말을 했으면 좀 기댔으면 자기가 좀 해주면 안 돼라고 했으면 내가 한번 해보던지 그럼 되지. 남자친구가 착한가 보다. 뭐 다 해주니까 계속 기대고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 남자친구가 되게 자상한가 보다. 좋겠다 이년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오. 근데 내가 안 고쳐도 상대방이 스스로 고치면 되잖아. 근데 그것까지도 나에게 아무것도 날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을 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계속할 의미가 없지 않나? 아니 첫 경험을 주교하게 여긴데서 이 여자를 아끼려고 계속 사귀는데 5개월째인데 이제 한계가 오네요. 놓아줘야 할까요? 근데 그거 첫 경험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근데 그걸 물어봐요.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안 할 건지 결혼하기 전까지 안 할 건지 정말 너 만약에 그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정말 너는 그 순결을 지키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만약에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본인이 못 참겠다면 놔줘야 하지 않을까? 근데 남자들은 되게 본능적인 거고 이거를 안 하면은 좀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좀 저속하게 이렇게 좀 안 빼주면 건강에 되게 안 좋대요. 뭐 죽을 수도 있다고 나는 막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 남자는 좀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손녀과 함께 놀고 있는 자신이 되게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개월이면 거의 반년은 참은 건데
더 이상 못 참겠으면 여자친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보시던지.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너의 순결을 지켜주고 싶다, 첫 경험을 지켜주고 싶은데 너가 나에게 첫 경험을 이렇게 너의 순결을 나에게 주지 않는 건 아직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결혼할 생각이 본인한테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여자친구인데 그냥 그걸 못하니까 못 참겠어가지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여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책임질 마음이 있는지 본인한테 일단 물어보고, 아 근데 아직 난 결혼은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면 그 여자를 놔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여자는 자기가 첫 경험한 남자와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너무 참다가 다른 여자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 남자 마음이 다 그 정도 뿐이었던 거지 뭐. 맞잖아. 그 성욕을, 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심보다 자신의 성욕이 더 컸던 거지. 그럼 애초에 자신의 성욕과 여자 이 차이인데 계속 만날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여자친구도 나는 첫 경험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며, 그리고 되게 뭐 분위기도 되게 좋게 예쁘게, 여자의 첫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계속 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자가 되는, 정말 여자로서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는 순간이기도 하니까. 근데 첫 경험이 되게 안 좋으면 되게 일생에 남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남자친구랑 이렇게 반년 동안 남자친구한테 너무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한 거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 뭐 그거 성관계를 안 해줄 거면 뭐 남자친구 애무라도 해준다던가, 아니면 남자친구가 어떻게끔 배출을 해줄 수 있게 좀 자기가 도와주거나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좀 덜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돼. 막 키스만 해야 돼. 막 가슴만 만져야 돼. 남자친구 가슴 만졌는데 섹스는 안 된대. 그러면 그 남자친구한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치? 전 저 곰신인데 남친 저녁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아유 금방 가. 저녁이잖아. 금방 가. 그리고 그 새끼 저녁했는데 딴 여자 자면은 신고해 경찰에. 여사친이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데, 여사친이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의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재결합 분위기 나네요. 이거 은근 짜증나는데 어떡하죠? 참아야지 뭐. 참아야지 뭐. 근데 그 여자도 독궁이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을까? 원래 여자는 있잖아, 자기한테 맘 없거나 관심 없어하는 남자한테 절대 자기 속내를 얘기하지 않아. 분명 얘가 나한테 약간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남자, 그 남자는 뭐야? 나한테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잖아. 독궁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재결합 분위기 난다는 걸 너한테 말했다는 건 남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니까 너무 슬프지만, 너무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아니면은 일단 모르겠다 해서 말해봐. 말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달래주면서 그 여자 편을 막 들어주는 거지.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말할게. 근데 그 남자애가 이 부분은 되게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이거를 좀 감당할 수 있겠니? 네가 지금 다시 사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계속 뭐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없을 텐데, 그럼 네가 그 남자를 더 좋아하게 될 거고, 그럼 나중에 네가 받을 상처가 더 커질 텐데 지금 네가 이렇게 사귀는 게 좋겠어 라면서 은근히 벌려놔. 그 사이를 은근히 벌려놔. 해집어놔. 그 네가 들어가. 근데 그 사이를 해집어 놓아서 네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꽤 해봐. 그리고 그 여자애가 그 남자랑 만나서 네가 들었을 때 헤어진 이유가 그 남자가 100% 잘못한 거라면은 당연히 그 여자친구, 네 여사친이랑 그 남자랑 다시 만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둘 다 쌍방과실이었고, 그리고 그랬으면 네 여사친이 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하다면 그냥 행복하게 냅둬. 그리고 은근 짜증나는 거면은 아직 네가 그렇게 마음이 커진 상태는 아니야. 정말 대놓고 지금 막 눈 뒤집어져가지고 너 그 남자를 왜 새끼야 이년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 은근 짜증나는 거면은 그렇게 마음이 커진 상태는 아니네. 만날 거면 벌써 어떻게 해봤겠는데 그냥 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하지마. 그냥 네가 그 여자애랑 약간 좀 뭔가 썸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미련이 남은 것 뿐이지, 얘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랑 왜 사겨?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그게 뭐 질투 때문인 건지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미련될 필요가 뭐 있어. 더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단지 좀 인연이 안 된 것 뿐이지.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본다, 세상에. 요즘 입에서 단내 나거든요. 1월과 수는 정말 입에서 단내 났어요. 말을 안 했거든. 할 말이 없어. 집에 혼자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 언니 헤어지면 칼같이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나 개질척. 질척 끝판왕. 막 술 먹고 막. 그래서 저렇게 꼭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질척거려. 근데 그 질척거리는 것도 한 몇 번 하다가 안 해요. 왜냐면 나는 진짜 내가 막 질척거릴 것만큼도 질척거려봤고, 뭐 내가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봤고, 근데 그 남자가 안 잡혔잖아. 근데 그러고 나선 좀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남자친구랑 뭐 헤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그게 썸이든 뭐든 그냥 아니다 싶으면 끊어요, 칼같이. 왜냐면은 솔직히 미련 남는 남자도 있고, 물론 너무 좋은 남자도 있었고 미련 남는 남자도 있지만,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시간의 가치가 나이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내 시간에 대한 가치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남자 나랑 결혼할 거야? 나 얘랑 결혼할 거니? 결혼 안 할 거지? 그럼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이 시간에 딴 거 하자.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쿨해진 거면 쿨해진 건데, 물론 신경은 쓰여. 그 남자가 보고 싶고 뭐 데이트하고 너무 괜찮은 남자였는데 뭐 뭔가 안 맞았겠지. 그러다가 뭐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남자한테 너무 많은 내 인생의 부가가치를 심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 남자랑 있으면 지금은 행복하지만 내가 10년 뒤에도 이 남자랑 있으면 행복할까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닌 거지. 물론 내가 10년 뒤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어떤 조그마한 태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 여자가 30대가 되면은 되게 남자를 만나는 거에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20대는 내가 그냥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냥 안녕 이렇게 하면 되지만, 30대, 특히 저의 30대 중반 같은 나이는 남자를 만날 때 되게 모든 게 다 의미가 부여된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조그만 어떤 뭐 말투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조금 하는 행동 같은 게 너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일까? 아니면 이 사람 습관인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한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 사람 단순하게 엔조이할 거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을 나의 평생의 동반자로 삼을 건데, 좀 많은 게 좀 보이죠. 많은 게 보이고 그 많은 걸 좀 더 조심스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이면 그냥 안녕 이렇게 좀 더 쿨하게 되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전화 막 문자나만 해도 어떻게 문자 왔어 막 이랬는데, 지금 만약에 뭐 썸을 탄다 그러면 뭐 연락이 왔다 그러면 기분 좋지만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뭐라고 보내지? 막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없어진 것 같아. 언니 결국엔 다 그놈은 그놈일까요? 나 진짜 내가 이효리 씨가 이번에 그 라디오스타에서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했잖아. 제가 근데 예전에 방송할 때 그 말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훨씬 전에. 내 친구랑 하는 말이 있어. 그놈이 그놈이야. 어차피 처음엔 다 잘해줘. 야, 어차피는 자기 처음에 막 꼬실 때는 뭔들 못해. 간쓸게 다 빼줘. 막 집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 막 난리나. 막 성별 갖다 바치고 막 한마디 하면은 막 뭐 다 막 사오고 난리 나는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변해다. 그 남자들은 뭐 그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내 모습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구창을 타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다 그놈은 그놈이야. 어차피 다 처음엔 잘해주고 나중엔 다 변하게 돼 있고. 이렇게 안 변하는 남자는 정말 그 모래 아래서 정말 허허벌판 모래 아래서 정말 머리카락 찾기야. 정말 흔치 않은 거고. 어차피 다 똑같아. 근데 그놈이 나랑 좀 맞냐 덜 맞냐의 문제인 것 같아. 나랑 좀 맞는 사람이냐 안 맞는 사람이냐.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랑 있으면 웃냐 안 웃냐 이 문제인 거지. 이 사람이 전부 다 나한테 못해주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떠난 게 아닌 건 나는 알잖아. 그치? 좀 변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날 덜 좋아하겠지거나 뭐 이 사람이 나를 뭐 싫어하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는 게 내가 힘들면 뭐 헤어지는 거고, 근데 그냥 뭐 형제가 생기면 결혼하는 거고
형제가 생기면 결혼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아, 근데 갑자기 사랑학개론이 됐는데, 이 사랑학개론 내가 좀 멘트가 좀 구구절절 괜찮은 멘트가 많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한번 찌끄러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좀 새벽 3시 57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학개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2탄을 가도록 해요. 오늘은 도쿄 K장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화요일날 잊지 말고 꼭 놀러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안녕. 오늘은 나는 가오. 팔로우 미